다음 소식은 돈 되는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부자 연구소입니다. 우리 사회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노후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는 아직 실질적으로 특별한 준비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노후 준비나 연금 수령에도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부자 연구소에서는 더 똑똑하게 연금 받는 법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돈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알면 알수록 부자 되는 이곳 알부자 연구소. 안녕하세요, 알부자 연구소장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무의 키를 갖고 있는 재무해결사 최동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를 알면 돈이 보인다. 심리 컨설턴트 유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 돈과 즐거운 썸을 타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앞으로 도착한 사연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64년생 만 58세로 국민연금 수령을 5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정상연금 수령 시기인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월 7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코로나 이후로 소득이 지금 많이 줄어서 국민연금을 지금 미리 당겨서 받을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내 생각에 엄마가 아직은 소일거리라도 하시니까 최대한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내 친구들은 우리가 나이가 지금 많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미리 받는 게 낫다고. 그게 이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지금 많이 고민해. 무슨 소리야, 오래 사실 텐데. 그래서 노후 준비로 믿을 건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대한 늦게 미룰지 결정이 어렵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자,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 연금 수령과 치열한 눈치 싸움, 그야말로 밀당을 펼치고 있는 사연자의 고민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말까지 들려오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네. 자,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노후 준비. 그렇죠. 연금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하시게 되면 이제 노후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고령층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64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네. 정말 생활하기 빠듯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면 그냥 매출도 많지 않을 테고 좀 생활비가 적게 들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셨다가는 큰일 나겠죠. 저 또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큰 말실수를 지금 제가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 외에도 이 노후 준비에 대한 오해들이 좀 몇 가지가 있나 보죠?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이제 오해하시는 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퇴직을 하면 크게 돈 쓸 일이 없다. 자녀들 다 키워뒀겠다. 정말 작은 생활비만 있어도 생활할 수 있다. 즉, 은퇴를 하면 이제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만으로도 노후 의료비는 충분할 것이다. 네,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비는 준비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민연금만 잘 가입하고 있어도 기초생활비는 충분히 될 것이다. 네, 이 3가지들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시죠. 나는 이게 다 진실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정말 줄이고 절약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두 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네. 정말 안타깝게도 모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지금부터라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다시 말해서 이게 그 수령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누구는 65세고 누구는 60세고 이게 기준이 있나요? 1952년 이전생은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돼 있고요. 네. 53년부터 56년생은 61세부터 57년부터 60년생은 62세부터 69년 이후이신 분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딱 고정이 된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면 최대 5년간
앞당겨서 받으실 수 있고 난 지금 소득이 있어서 연금 지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반대로 또 5년을 늦춰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앞당겨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액을 동일하게 준다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그렇죠. 당겨서 맞아요. 받으려고 하겠죠. 앞당길 때마다 1년당 한 6% 정도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 미리 받는 대신 조금 덜 받는군요. 맞습니다. 총 수령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최장 5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6%의 연금액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만약에 5년을 앞당겨서 받았다. 그러면 30% 정도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반대로 늦출 수도 있다. 네네. 네, 만약에 늦추시게 되면은 이제 1개월마다 0.6% 정도의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5년간 연기했다라고 하면 최대 36%의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알면 알수록 부자 되는 알부자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연자의 고민에 맞게 이 정확한 연금 금액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연자의 경우 정상 수령 시기보다 5년 더 일찍 받으면 혹은 5년 더 늦게 받으면 달달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년을 당겨서 미리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예상 연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연금을 앞당겨서 받으시게 되면 5년 정도 앞당겨서 받으시게 되면은 51만 3천 원 정도를 받으실 수 많이 있어요. 약 줄어드는데요. 51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반대로 5년을 늦추게 되면 99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것도 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사연자분 가능한 한 늦게 받으시고 대신에 무슨 일 생기면 안 돼요.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건강하셔야 돼요. 자, 노후 준비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드는 연금이 바로 이 국민연금인데요. 그런데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죠. 가입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입하실 수 있죠. 있어요? 소득이 네, 없어도? 맞습니다. 최근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특히 주부님들,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던 주부님들도 이것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임의 가입 제도입니다. 임의 가입 제도. 네, 맞습니다. 자, 무직이신 분들,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중소위 소득, 그 중소위 소득이 대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100만 원 정도의 9%니까 9만 원. 약 9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게 되면 이제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요즘 같은 고물가 또 고금리 시대일수록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이 있고요. 보통 3층 연금이라고 해서 네. 제일 그 밑에 이제 기둥이 돼야 될 것이 국민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2층 탑을 잘 쌓으셔야 되는 게 바로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 연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연금까지 총 3가지 연금을 잘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죠. 제일 먼저 베이스가 국민연금이고 이건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이 바로 퇴직연금이라는 건데 그 회사에서는 이제 퇴직금을 줄 텐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퇴직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IRP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모릅니다. 저도요. 개인 퇴직금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IRP. 나는 퇴직연금을 좀 더 든든하게 갖추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IRP라는 통장을 만드셔가지고 퇴직금을 적립하시고 그리고 납부한 만큼 세액공제 혜택까지 덤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되죠? 세액공제는 연간 6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600만 있습니다. 원까지? 맞습니다. 와, 굉장히 쏠쏠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해 주신 대로 퇴직연금은 일시불 수령이 아니라 그냥 연금으로 받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해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퇴직금이 크면 클수록 많은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게 되면 연금은 쪼개서 받다 보니까 내야 될 세금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절세 효과를 좀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시금으로 이제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후 대비 3인방, 이 3층 탑을 말씀해 주셨는데 맨 윗단계가
개인연금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소득이 이제 발생하는 시점부터 소득의 10%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미래를 위해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을 그런데 많이들 준비를 안 하시죠. 그리고 처음에 조금 붙다가 뭐 깨고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연금을 좀 깊이 하시는 이유가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도 정말 허다하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보험회사에 보장성 보험인 뭐 종신보험 같은 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는 초기에 납부되는 사업비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연금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좀 힘들다. 그래서 연금은 반드시 목적에 맞는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주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금을 납부하실 때 보통 이렇죠. 그 상품 괜찮은데 나도 가입할게. 얼마 가입하는 게 좋아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겠지만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가는 중도에 그 해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예. 자, 그 이유는 보통 연금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10년 이상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1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좀 잘 예측을 하셔야 돼요. 이 시기쯤 자녀 교육비가 좀 늘어나니까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좀 줄어들겠구나. 그래서 미래에 그 일어날 이벤트들을 잘 고민하시고 이제 연금액을 설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좋다고 해서 많이 가입하셨다가는 해약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 변액 상품도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네. 그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수익률이 너무 널뛰니까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변액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네. 연금 같은 경우는 보증형과 미보증형이 있습니다. 보증형은 말 그대로 연금을 납부해서 투자 수익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내가 납부한 돈은 100% 연금으로 보증해 주겠다. 이게 보증형이고요. 미보증형은 주식과 같이 투자해서 수익 많이 내면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손실은 뭐 본인이 이제 기속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미보증형을 좀 추천해드리고 투자 경험이 없으시다든지 퇴직을 곧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보증형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노후 준비라는 것은 나를 알고 이 연금이란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가능한 늦게 받아라. 두 번째, 개인형 퇴직연금 IRP 통장을 당장 만들어라. 세 번째, 소득의 10%는 무조건 연금으로 준비해서 개인연금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맞춤 상담을 받는 것도 이 탄탄한 노후를 준비하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 혜리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자산 관리 외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설문조사에서 항상 1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돈 아닐까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시는 네. 게 있는데 친구.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포함됐고요. 건강?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맞네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녀와 또는 가족과 분리되게 내가 스스로 노후까지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친구 방패를 만들어라. 예. 두 번째는 취미나 소일거리,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요, 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로 또 돈도 돈이지만 행복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한 좀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가는 게 아니라 가슴 떨릴 때 가는 것이다. 네, 영원이네요. 노후는 내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노후 생활비에 한 30%에서 35% 정도는 의료 예비비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슬프지만 현실이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보수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를 선택하셨다가는 노후 생활 전체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현실적인 노후 준비를 해보자. 네, 작은 것부터 잘 챙겨가지고요. 현실적인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노후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저축 여력이 작거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노후 준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에 대한 솔루션 아주 명쾌하게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알부자 연구소는 여러분들의 사연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솔루션을 원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돈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알면 알수록 부자 되는 이곳은 알부자 연구소.